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조선주 10년짜리 슈퍼 호황.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장 또 업황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실적이 고성장할지 또 업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에 한 인터뷰가 또 실렸는데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선업은 10년짜리 호황이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됐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 관련된 업은 한동안은 계속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그 선박 가격이 계속 새롭게 수주하는 선박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걸 지수로 나타낸 클락슨 신조선가가 8월 달에 189.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45개월째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08년 9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91.6포인트에 거의 근접할 만큼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이 신규가 발주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게 신조선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내에 신조선가가 역대 최고치인 191.6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조선가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향후에 이제 그 선박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관련된 선박들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선박들의 매출 성장세, 조선사들의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의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친환경 선박들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 기술력이 높다라는 게 상대적인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MO,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죠. 여기서 탄소 배출권을 2050년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30년도까지 지금보다 20% 정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감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감소하지 못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 벌금을 물릴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할 만큼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롭게 이제 기존에 노후화된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이제 선박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이제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만드는 선박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으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벙커CO를 쓰는 선박보다는 선박 비용이 한 20% 이상 비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선사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2분기에도 조선 3사들의 매출이 작년보다 20에서 30%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약간 좀 잘못 이제 표시가 됐는데요. 이게 3분기 이제 예상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예상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 3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에서 30% 사이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하는 만큼 증가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MRO 시장 개방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도 같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의 MRO를 일부 수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MRO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국내 조선사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조선 관련된 선박의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중에 향후에 납품을 하는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같이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가져갈 수 있다는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요즘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이제 5%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신조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지금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탄력성이 붙는데 결국 그러한 쪽 같은 경우는 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선이라든지 당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거와는 좀 결이 다른 결국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선과도 살짝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50 지금 뭐 탄소 제로와 관련돼서 어쨌든 시기는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LNG라든지 수소 같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30년,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배를 샀던 지금 해운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선박을 좀 교체하는 시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친환경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 결국 근데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결국 이제 가격 자체가 좀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에도 분명히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카타르 구형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지난 2월에 뭐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LNG 운반선이 20척 정도가 좀 추가로 발주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력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쪽에서 아무래도 위에 있는 조선 3사 우리나라의 어떤 낙수효과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금리 인하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대선과도 좀 결이 다른 결국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그래도 하반기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뭐 현대미포라든지 HD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숫자라든지 실적 이러한 쪽으로 제가 볼 때 매수세가 몰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조선 섹터도 한번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발주 사이클에 따라서 신조선가의 상승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친환경 선박의 피가 높다는 점 임 대표님도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미국의 MRO 시장 진출 그리고 또 기간 산업 측면에서 이 조선은 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종목별로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 시점 관심주 알아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조선 3사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이제 기자재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이중 엔진과 관련돼서 뭐 글로벌 이제 2위 업체인 하나엔진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관련된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배의 그 이제 선실을 만들고 있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은 중장기적인 위치에서도 지금 조선주 매력적이라고 보셨는데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조선 3사 중에서 저는 뭐 HD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가장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8월 9일 지금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어쨌든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자 쪽에서는 저도 이제 뭐 본행제나 이런 것도 피팅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엔진 쪽 그래서 하나 엔진이 저는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박스권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 엔진 토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하나엔진, 하나오션,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을 그리고 윤여민 이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다음 주제 보시죠.
자율주행 시대에 준비하는 현대차. 어제 오후장의 이슈였습니다. KT의 최대 주주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섰고요. 또 현대차가 해외 쪽으로, 미국 쪽으로 뭐 GM이라든지 또 다음 협력 상대로 도요타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그런 이제 관련돼서 지금 생산뿐만 아니라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에 대한 공급 관련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로보택시를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2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인명사고 관련돼서 일단은 지금은 뭐 운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된 뭐 기업으로는 손꼽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웨이모가 이제 여러 이제 그 업체들한테 이제 자동차를 받아서 지금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회사가 중국의 이제 지커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의 미국 수입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커 자동차를 이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구글 웨이모도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 하나가 현대 아이오닉 5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구글 웨이모 간에 이제 고위급 협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뉴스까지 같이 나오면서 관련된 납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서비스가 장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은 뭐 최근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 GM 등이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주요 IT 기업과 그다음에 전기차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로보택시에 관련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넓게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개할 걸로 예정돼 있듯이 이런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회사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자회사인 모셔널을 통해서 택시 시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42.com을 통해서 42.닷을 통해서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곳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이거를 상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도적인 미비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수년이 아마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이슈가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우리 현대차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테마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자율주행 시대 준비하는 현대차의 행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나온 뉴스 중 하나가 이제 KT 최대 주주가 됐다. 뭐 이 뉴스 나왔죠. 근데 KT랑 현대차가 어떤 사업적인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통신, 그다음 플러스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SDV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자동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자동차가 모빌리티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변환되는 그러한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 중에 여러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을 받는 게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차량의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제 CPU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좀 더 이 모빌리티에 상당히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결국 그러다 보니까 ESS 배터리까지 필요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연관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또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캐즘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율주행이 전기차와도 손잡고 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제가 볼 때는 어떤 카테고리에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뭐 지금 레벨 4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7년 뭐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거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에 따른 뭐 제도와 기술 개발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뭐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일반 섹터로 변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분명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는 윤여민 이사님만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뽑아주시죠. 저는 현대 오토에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SDV와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 그룹의 수주만 거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에 좀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볼 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대장주로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11월 MSCI 관련돼서 수급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모멘텀 여기에 플러스 수급까지 좀 받쳐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정부의 자율주행의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2027년까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 현대오토에버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HLB 재심사 서류 제출. FDA 승인이 한 차례 불발된 이후에 재승인 서류가 제출됐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요. 뭐 굉장히 그냥 정중동의 횡보의 움직임인데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9월 20일이죠. 9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항소제약이 이제 리보세라니까 이제 카멜리주맙의 이제 병역요법에 대한 간암 치료제에 관련돼서 지금 FDA에 이제 허가를 재신청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FDA가 이제 어떠한 이제 클래스로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2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그래서 올해 내에도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에 FDA 승인 거절한 이후에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이 충족됐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이슈에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신 이제 요번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역요법 아니면 단독요법과 관련된 이제 여러 이제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유럽 이제 종양학회죠. 에스모에서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제 다양한 용법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LB 쪽에서 발표한 걸로는 11개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는 게 리보세라니까 플루조파립의 이제 그 병역요법이 과연 유방암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발표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리보세라니까 리볼루맙에 대한 이제 병역요법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고용합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여부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HLB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HLB 입장에서 지금 가장 그 화두가 되는 건 FDA 승인의 취득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FDA 승인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인 움직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FDA 승인이 기대할 만큼 과연 팔릴 수 있겠느냐 여부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FDA 승인이 가장 큰 화두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과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항서제약의 이런 이번에 이제 받는 병역요법이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서 과연 판매가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현재 간암 치료제로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로슈 같은 경우도 병역요법으로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약들과의 얼마나의 차별화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글로벌 이제 기업들의 인지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FDA를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도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를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향후에 FDA 승인 이후에 매출 추이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뿐 아니라 유방암 쪽으로도 이 병용요법으로 이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그래도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보셨는데 이전에 저희 방송 외에 말씀하시기를 중국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국 시장에서 먹히겠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업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중국 의약품보다는 아마 미국이나 유럽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이제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된 병역요법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나오는 임상 데이터로 보면 조금 나은 정도 수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 수준으로는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이사님도 우선 HLB 재심사 서류 제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1차 반려됐을 때 사실은 그땐 이 항서제약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잘못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HLB보다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가 이 공정이라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반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재심사 서류 제출 과정에서 좀 데이터가 좀 더 우월하게 나온 결과까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제출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이런 심사 과정이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항서제약에 문제가 없다면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좀 제가 볼 때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유한양행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서제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FDA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어떤 약의 효능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특별하게 차별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한양행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스로서 한번 작용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로를 좀 상당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분명 이제 이런 결과와 관계없이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LB의 어떤 뉴스플로우 여기에 따른 주가에 관련된 부분은 좀 분명히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FDA 소식 나오고 세론더 뉴스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또 올라갔거든요.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HLB가 이대로 그냥 묵묵하게 흘러간다면 FDA 이슈를 확인하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임순재 대표님 의견 주시죠. 일단 FDA 승인 자체가 이제 세론 뉴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고 뭐 재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영희 이사님도 이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또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은 HLB는 아무래도 이런 미디어 특히 IR을 좀 상당히 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FDA 승인 이후에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엑스모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뭐 주가가 거의 한 10배 이상 간 어떤 그러한 좀 기록을 세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IR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전후로 변동성 상당히 강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오스코텍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개장 전에 오스코텍 퓨처캠 말씀해 주시고 주가 잘 갔어요, 오늘. 네. 예. 그러니까 HLB는 아직은 이제 좀 기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좀 더 대장주로서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유한양이 50주 신고가를 좀 찍은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저는 오스코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약 관련돼서 지금 뭐 가치가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오스코텍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좀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스코텍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 타이밍 잡아주시는 거 한번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까지 내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